우리가 충격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대외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북측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그걸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대외 대남 전략, 대남 정책. 이걸 어떻게 할 거냐. 4년마다 바뀌는 미국 행정부, 5년마다 바뀌는 남쪽의 여당. 5년마다 바뀔 때 남쪽에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를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기대를 걸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정권 바뀌면 다 무위로 돌아가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아마 토론하겠죠. 그것을 80년간의 남북관계를 노인지 해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은 게 없다.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럼 그런 여기서 소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 예산 여러 가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럴 거 없이 기구 싹 외부 다 없애고 핵심적인 당 기구는 국으로 축소하고 인력적으로 예산 대폭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남쪽 같은 경우는 거의 무시하는,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놔라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그냥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걸 북에서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과거에는 뒤에 비수를 감추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의 가장 최대 액수의 미국 무기를 샀잖아요. 국방비를 증대를 하고. 이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불가역적인 조치, 합의의 지속성,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이 상당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아주 그러면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별로 없다. 중미 대결 구조 속에서 지금 동북아의 한미일 이 동맹체제가 강화되는 이 속에서 과연 미국이 북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 그런 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15년 구상을 묵묵히 가는 것이 결국 그 시점에 갔을 때 미국이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남쪽이 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붕괴론, 뭐 체제 변화론, 또는 북의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교류를 막 증대시키면 결국은 북한의 체제가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된 북한과 어떤 뭐 국가연합을 하든 뭐 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좀 바꾸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확실해요. 예를 들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께 질문을 하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뭐 통일이나 이런 것에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남과 북이 언제쯤 통일될 것 같냐? 라고 얘기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한 10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의 표정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30년 이상 걸릴 거 아닐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뒤돌아오면 그 어떤 북이 생각하는 북의 체제에 대한 어떤 내구성, 남쪽이 생각하는 남쪽의 최고에 대해서 뭐 북이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북은,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남쪽 사이의 어떤 합의를 이끌으려고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북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해봤지만 남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건 북의 선전선동이고 본심은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구조가 한국에서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없다는 판단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북이 남쪽이나 다른 상황 세계가 북에 대해서 막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그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보 진영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안적인 거를 이 여당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이 개선, 변화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안들. 북쪽에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지방인민회의는 이제 옛날에는 단일 후보였는데 지금 이제 후보 둘을 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협동농장 분주정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를 한 지 꽤 됐어요. 자, 이거를 어디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북의 국회의원을 뽑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거 지금같이 단일 후보 단일 그 투표 이게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고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이제 열렸다고 봅니다. 사실.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중국의 중국 공산당이 내온 문건 또 시진핑이 저런 회의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한 내용들을 보면 북쪽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중국에서는 신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에서는 새시대 김정은 혁명사상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사진 2035년 36년 또 거듭적 비슷해요. 그 지금 목표 삼고 있는 중간 단계 시점이 주요 가지도 비슷해요. 차이는 중국은 하부가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적인 그런 어떤 세계적인 경제 질서에 상당히 많이 편입되어 있고 또 생산력도 상당히 올라 있는 하지만 북쪽은 그렇지 않은 측면인데 어쨌든 시대를 인식하고 과제를 설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하고 보면 굉장히 요새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